김진기 기자와 함께 또 오늘 또 국내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소식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따뜻하게 입고 나왔네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어. 사실 지난주는 반팔 입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가 내릴 때까지도 좀 포근했었거든요. 네. 토요일 저녁까지도. 근데 일요일부터 찬바람이 불더니만 오늘 오전에는 완전 영하. 그러니까요. 내일도 여러분들 패딩 입으셔야 되고 수요일 오후부터인가부터 이제 그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고 하니까 수요일까지는 좀 춥습니다. 네, 예. 든든히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게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동덕여대는 진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 남녀공학 전환서를 놓고서 학생들이 동덕여대 뭐 총장실 점거하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요. 그런데 그 피해 사례를 어떻게 보면 동덕여대 학교 측에서 지금 다 수집을 했다고요? 네, 지금 뭐 광기에 빠진 거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이 여대에서 지금 이 과격 시위를 주도하고 네.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도 지금 광기에 빠져 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예. 학교 시설을 점거하고 파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히 이거는 물어야 된다. 아니 당연한 거예요. 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요. 지금 이제 저 화면이요. 동덕여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저 예. 노티스, 그러니까 저 공지, 학교 공지란에 대학 본부 공지에 보면 최상단에 뭐가 있죠? 동덕 구성원 피해 사례 신고 접수 안내. 저건 학생들에 대한 건가요? 라고 해서 어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요. 동덕여대 비대위 언론 및 자문지원팀이다. 학내 사태와 관련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이 피해 신고서 양식을 올려드린다. 해서 이 피해 신고서 양식에 맞춰서 그 내용을 채워서 주면 우리가 이걸 다 접수하겠다는 겁니다. 저 비대위라는 곳이 학교 측인가요? 아니면 그쵸, 학생 그쵸. 측인가요? 학교죠. 학교 측. 네. 어허.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학교 예. 측에서 앞서 학내에서 최대 5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추정치도 공개를 학교 예, 측에서 예. 했는데요. 지금 이게 수업 거부 그리고 교수 연구실 뭐 그 강의실 진입 방해 같은 그 구체적 사례들 모으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학교 관계자는 이 시위에 반대하거나 수업을 듣고 싶은데 방해받는 피해 사례들도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학교 측에서 입장을 듣겠다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러면 민사소송 등에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덕여대가 지금 이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건물 점거하고 기물 파손하고 이런 게 대충 피해액이 24억에서 최대 54억, 최소 24억에서 최대 54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이 중에는 동덕여대 학생들의 이 진로 취업 공동 박람회에 피해 금액 3억 3천만 원도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릴 거지만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냐면 졸업 연주회도 제대로 못하고 어허. 그리고 그 뭡니까 지금 이 졸업생들이 졸업하려면 학점도 이수해야 되고 하니까 수업 꼭 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험도 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 졸업생들의 피해 그리고 이 취업을 말 그대로 안내하고 뭐 하는 이런 그래서 기업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취업 박람회? 하는 예. 취업 박람회도 지금 하지 못한 어허. 거예요. 걷다가 막 빨간색 레커칠하고 파괴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학생들이야말로 지금 이 피해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측이 이들로부터 이 피해 이런 것들을 다 사례를 접수하겠다. 그리고 시설 파괴도 최소 24억에서 54억 정도가 지금 복구되려면 이 정도 비용이 들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없는데 일단 오늘까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 이 자신을 외장공사업자라고 밝힌 누리꾼 그리고 페인트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또 다른 누리꾼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동덕여대를 저렇게 파괴한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지금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54억도 어림없다는 거예요. 54억 갖고도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 정문 후문 틀어막고 학교 올스탑 시키고 해갖고 인부들도 총 동원해갖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대학교 특성상 그게 안 된다. 수업은 수업대로 하면서 부분 다 해야 되는. 그래야겠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인건비도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처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사진을 보니까 아스팔트랑 보도블록 같은 것도 새로 싹 다 깔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허. 왜냐면 거기다가도 다 저렇게 라카치를 해놨으니까 군데군데다가.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바꾸고 닦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인건비도 요즘 그걸로 카운트를 하면 택도 없다. 인건비부터 어마어마하게 들 거다. 그리고 일반적 시위를 하면 콘크리트 벽에다가 하는데 이번에 그 여대생들은 바닥에다가 해놨더라. 이거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성 노동조합도 바닥에 레커치는 잘 안 하는데 이번에 보고 경악했다. 이 복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라카로 막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그럴 때 수성 라카를 쓴대요. 수성 페인트를 쓰기 때문에 강하게 이렇게 수압을 좀 올려서 쏘게 되면 지울 수가 있는데 이번에 동덕여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절대 지워지지 않는 유성 라카로 그거를 다 페인트를 칠해놔가지고 이건 진짜 그 어떻게 보면은 석주 판넬 자체를 떼서 교체하지 않는 한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저 통신사 이 보도에서도 저런 그 기사 제목의 보도들이 오늘 나온 겁니다. 레커칠 아수라장 동덕여대 피해액 50억 원인데 훌쩍 넘을 듯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 보도도 나온 것이다. 그 다음 볼까요? 네, 다음이 이제 그 동덕여대의 재학생들도 이렇게 학교 시설 점거하고 파괴하는 이런 과격 시위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아니, 총학생회가 그러니까요. 예, 예. 오늘 입장을 냈어요. 이 최현아 이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이요. 오늘 오전에 C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네. 학교가 비민주적 태도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거야. 더 이상 안 되게 써가지고 아이구야. 30억 정도가 복구에 든다는데 객관적 지표로 판단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피해 금액을 학교가 공개하면서 우리를 학생을 겁주고 압박하려고 하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향해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워낙에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열받아서 이 법관 출신 따위가 이런 식의 발언했다는 이 김우영 민주당 의원의 그 변명 같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군요. 네, 그리고 교내 시위가 이렇게 번진 것에 대해서 한 달 전부터 교수님들이 내년부터 남자가 30명, 200명씩 들어온다.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너네 준비해라. 뭘 준비하라는 거죠? 학교에서 다 준비 중이다. 이거는 뭐 이해가 돼요. 무조건 확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한 달 전부터 공학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가 퍼져서 학생들의 불안감이 컸다. 아니 뭐가 불안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저런 저 기사 제목도 웃기지 않나요? 교수들이 남자 들어오니 조심하라 그랬다. 불안감이 과격시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총학생 회장의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의 아니, 저런 그럼 말을 여대를 저렇게 제목으로 달아서 저 기사 옮기는 것도 참 이상하다. 아니, 여대를 간 학생들은 남자가 두려워서 여대를 간 건가요? 참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의 문성호 선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여대가 공학으로 전환되면 여성 혐오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주장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편향적인 시각이다. 이런 논리는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사상이다.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이 성별을 특정해서 일괄적으로 유해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거듭 현 시위가 과격해질수록 일반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워진다. 시위는 자유지만 물리적 방해, 폭력적 행동은 정당성을 잃게 한다. 학교와 학생 간에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이거는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로 나온 건데요. 대체 그럼 왜 이렇게 학생들, 특히 총학생회가 저렇게 반발하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면을 알아보면요. 뭐 이미 앵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단과대 중에서 예술대학 뭐 이제 그런 그 한 2개 정도 단과대에서 남성들을 몇 명 조금 이렇게 뽑자. 그리고 국제대학원하고 그다음에 이 예술대 이 2개 단과대에서 남학생들을 좀 이렇게 몇 명씩 TO를 잠깐 해갖고 뽑자 정도가 이 앞으로 중장기 학교 발전을 논의하는 그 이제 그 그룹에서 회의에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의견으로 조금 나왔던 것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왜 숨겼니 밀실 논의니 하면서 이 총학생회, 이 여대 총학생회 친구들이 지금 저렇게 파괴를 한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대학 쪽 측에서도 오늘 나온 해명이 아니 행정 당국에서 일하는데 항상 옆에 학생들 끼고 회의하고 그러고 일합니까? 그게 아니라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나왔던 거고 이게 실제로 아이디어 차원이 어떤 정립된 의견으로 정립이 되고 이게 실행이 되려면 해당 단과대뿐만이 아니라 본부의 교수들도 다 같이 회의도 하고 하면서 그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지도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안내를 그럼 해야 되는 거냐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지금 저 친구들이 저렇게 학교 탓을 하면서 저렇게 엄청난 파괴를 했는데 아니 아이디어 차원으로 의견 차원으로 회의에서 그럼 올리는 것도 저 총학생회장 허락받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러니까 학교를 갖다가 이제 물건 판매하는 일에 비유한다면 참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가 학문을 만약에 판매한다는 그런 입장을 한다면 교수님이나 학교 측은 판매자가 되는 거고요. 학생들은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구매자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구매자가 갑자기 이제 남자들한테도 물건 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반대를 하면서 판매자를 갖다가 저렇게 겁박하고 판매 가게를 때려부시는 거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그거 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저 학생들의 의견이 뭐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실 사회가 꾸짖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저거를 부추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날 이때까지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도가 된 팬데마이크 기사기도 한데 뭐 사정이 어려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재학생, 졸업을 위해서 꼭 수업도 듣고 해야 되는 학생들, 졸업 연주회 등등을 해야 하는 음대생들부터 해서 이 재학생들의 피해가 이렇게 큰데 지금 저 친구들 대체 지금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죠. 그리고 심지어 대학 교수들이 건물 입장을 막아서니까 저 친구들이 농성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막 꾸짖은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뭔데 교수한테 면전에 대고 꼰대 닥쳐. 그러니까 교수가 아니 지금 이러는 게 자네들 학생들의 태도가 맞니? 라고 하니까 네 하면서 다 같이 소리치면서 깔깔깔깔 웃고 이런 동영상 돌아다니거든요. 저게 지금 우리 오늘 나온 김진기 기자가 쓴 기사인데 학생 맞아요? 학생 아닌 것 같은데. 학생들도 학생들이죠 대부분. 근데 보시면 이제 저 사진부터가 YTN에서 보도된 건데요. 네네. 재학생들이 이틀째 본관 건물을 점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기자의 멘트와 함께 YTN에서 저 보도가 나온 건데 저 앞에 저 한 가운데 있는 남자 머리 저 쇼컷을 한 저 두 여학생은 재학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냥 드라이하게 소개하는 그런 기사인 거예요. 저거는 이제 뭐냐면 재학생으로 비춰진 일부 여대생들이 외부인들이었다. 여성운동 활동가들이었다. 이래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 동덕여대의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올린 거예요. 뭐냐면 지금 아니 교내 시위에 선봉에 나서면서 주요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일부 재학생 보니까 여성의당 간부들이다. 외부 여성 운동, 페미니즘 그 활동가들이다 하면서 이 동덕여대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관련 커뮤니티에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분 우리 학교 시위할 때 카메라 잡힌 분 아닌가요? 당연히 우리 학교 학생인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여성의당 SNS 계정에서 찾은 저 지금 보시는 사진들을 올린 겁니다. 같은 친구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저 가운데 저 남자 머리 한 그 친구들. 저 위아래 그죠. 그러니까 YTN은 저렇게 저 재학생들이 반발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뽑았지만 이게 보니까 박진숙 여성의당 비대위원장, 유지혜 여성의당 여성폭력대책본부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거 보면요. 이런 방향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 동덕여대 심각하다. 그리고 외부인들까지도 지금 가세해가지고 젠더 갈등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외부인들을 다 일부 일탈, 과격주의자인 뭐 남성들로 한정해가지고 이 외부 남성들이 지금 끼어가지고 여대생들을 위협하고 있고 심지어 이거를 젠더 갈등으로 번지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지금 이 메이저 언론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의당 심지어 총선에도
비례로도 도전도 하고 하는 이런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들 극진적인, 이런 친구들이 학생인 것처럼 해서 저 한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편말 들고 학교 시설 파괴하고 하는 저런 이제 저 동덕여대 총학생회랄지 하는 저 재학생들 사이에 이 저들의 어떻게 보면 시위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같이 저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다. 아니 우리가 그 사드 사태 났을 때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그 성주 지역에 소위 말하는 그 전문 시위꾼들이 들어가지고 성주의 그 어르신들 선동해가지고 사드 그 전자파 때문에 참외가 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다 막 암 걸려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통에 성주 지역의 주민들이 몇 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피해를 봐야만 했단 말입니다. 지금 동덕여대가 지금 딱 그 꼴이 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마치 그 어허. 남성 뭐 20대 남성들이 학교 동덕여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외부 무슨 침입죄 해가지고 마치 엄청 뭐 위험한 그래서 뭐 그런 거 뭐 수사한다고 하는 거를 막 대문짝만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예. 사실 저게 그냥 단순하게 여학생들의 불안에 공감한다라고 하면서 연대 표명하는 정도로도 볼 수가 있지만 물론 이제 저 여성의당 활동가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저 외부인들이 젠더 갈등을 키우고 뭐 한다고 했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균형 보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지금 여성의당의 저 활동가들이 얼마나 지금 저 총학생회의 저 활동가들과 함께 이 사태를 더 장기화하고 과격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이 감시도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피해 당사자는 저 일반 동덕여대 재학생들이다라는 그렇죠. 거를 다시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동덕여대 그 대학 입장에서도 학교의 이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이런 이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나왔던 것으로 이제 공학을 한 건데,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 그 학교 측 인터뷰 보면 그러니까 재밌는 게 아니라 중요한 표현이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남학생을 좀 몇 명 뽑는다는 게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예술대에는 연극 팀도 있을 거잖아요. 아, 예. 연극학과도. 네. 그러면은 그 남성 배역 같은 거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남학생도 있는 게 사실 좀 내부에서는 예.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제 캠퍼스에서 외국의 그 남학생들 그리고 뭐 예술대에서도 남녀 배역 때문에. 그렇죠. 남녀 배역 때문에 남자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단과대 정도에서 남학생을 뭐 몇천 명 정원에서 몇십 명 뽑았다. 그러면은 여대라는 그 타이틀을 떼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은 논의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단과대의 그 요구도 있었고 네네. 남학생들 멤버 뽑아달라. 근데 이거 가지고 저렇게 파괴를 하고 심지어 지금 저 기사 보시는 것처럼 동덕여대 인근의 서울여대 성신여대로도 저런 라카칠이 확산되고 있는 거. 저런 거 이거는 일단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교육해야 될 건 너희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너희가 정의라는 그 이름으로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입힐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어떤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상할 거. 그러니까 너희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그렇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정치권에서 요 방면으로는 가장 지금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곳이 이제 개혁신당 쪽이어서 이기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망상적 테러 행위. 마치 뭐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겠다. 이게 예. 타이틀이었잖아요. 동덕여대 저 반대하는 저 레커치라는 친구들의. 박유하 교수가 아주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하더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 남학생들 몇 명 뽑는다고 해서 마치 뭐 범죄에 뭐 노출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이 망상적 테러 행위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북돋아 주거나 편승했다는데 바로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은 공학 전환이라는 가상의 사실을 만들어 놓고 학교 측에 공들여 준비한 취업 박람회도 난장판으로 만들고 또 공학 전환 논의를 환영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겁박하고 교수를 조롱하며 교직원을 감금하는 불법을 넘나드는 시위를 벌이는 일은 엄연히 비상식적이고 비문명적이다 하면서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고 여경을 투입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남녀노소가 아닌 여남노소라면서 자신의 높은 감수성을 자랑했던 이재명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재명은 지금 바빠요. 반응 좀 하시라고 이렇게 입장을 낸 겁니다. 이재명은 바빠요. 지금 방탄하느냐 신의 사제로서 신의 목소리 듣느라 바쁩니다.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참 김진기 기자와 함께
또 우리 지금 사회에 어떻게 보면 동덕여대 이 여대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레디컬 페미니즘 아주 급진적인 페미니즘의 그 폐단을 좀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근대화된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옵니다. 자, 김재인 기자 보도하는 동안 무궁화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인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